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 유출 파문, 유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공개 파문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폭로냐 아니면 유출이냐, 이 국어사전까지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일단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정당한 의정 활동인데 이것을 왜 청와대가 국가기밀 유출이라면서 우리를 겁박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아침회의에서 나온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기밀이 아니라고 보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청와대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또 그게 무슨 그런 기밀이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공무원의 어떤 늘 옥죄는 방법으로 사실상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서 국가 이익을 무시한 것이라고 하는 정부 주장을 개탄합니다. 정부는 이번 일과 관련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외교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참 많이 생각해봤는데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결코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이번 파문,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 윤춘호 논설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시작할 때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먼저 들려드렸는데 이 얘기는 오늘 오전 중에는 청와대 쪽에서는 추가 반응이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아직까지는 청와대에서 추가 반응은 없습니다. 청와대가 추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유한국당 쪽에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온 거 보면 강효상 의원이 통화 내용을 주미 대사관의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서 언론에 공개한 이 행위는 정당한 의정 활동이다.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강효상 의원의 활동이 국가기밀을 유출한 그런 범법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취지인 거죠. 그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는 것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청와대에서 처음에 강효상 의원이 이 내용을 공개했을 때 사실과 다르다,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사실과 다른 것이 왜 국가기밀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것은 청와대의 자가당착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청와대의 자가당착 아니냐. 그러면 자유한국당 얘기를 먼저 해드렸으니까 청와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그 내용이 국가 기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3급 기밀로 지정이 돼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걸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 지금 워싱턴 대사관에 있는 강효상 의원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후배인 외교관이 이것을 유출한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이 됐고 당사자도 강효상 의원과 통화해서 그 내용을 알려줬다고 하는 것을 시인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이 불법적인 유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과 함께 이럼으로써 국가 이익이 크게 심대하게 손상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얘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무슨 일인데 도대체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싸우지? 지난 9일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국회를 찾아서 기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이것은 관례에도 없고 또 한미 정상 간의 이 외교 관계를 심대하게 해칠 수 있는 아주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사실 문제가 불거졌던 겁니다.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효상 의원의 무책임함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더 잘 되셨죠? 이번 사안을 토론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오전 중에 국어사전까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행위가 과연 폭로냐 아니면 유출이냐. 유출이라고 한다면 유출한 쪽의 책임이 큰 것이고요. 폭로는 사람들에게 잘 몰랐던 일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알려서 그것을 바로잡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담겨있는 단어 같습니다. 폭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감춰져 있던 사실을 드러냄. 흔히 나쁜 일이나 음모 따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이른다. 유출,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의 밖으로 나가버림 또는 그것을 내보냄. 폭로와 유출의 정의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분께 여쭐게요. 우리 정태훈 전 의원께서는 이번 사안 폭로로 보십니까? 유출로 보십니까? 그 경계라고 봐야 되겠죠. 폭로와 유출의 경계다. 예. 국가 기밀을 보는 그 대법원 판례의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 요건인데, 하나는 다수가 알고 있지 않은, 소위 이제 비공식성이라는 게 있고, 과연 이게 국익을 위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가, 실질 비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과 헌법에 부합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진정하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결국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두 번째 관련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에서 공익 제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가 사실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말에 오실 예정이에요. 근데 요 사실은 요번 일본 방문 끝에 우리가 요청을 했다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지금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돼야 되는지를 저는 사실은 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만약에 이것을 SBS에서 그대로 단독으로 보도했다. 그럼 이렇게 논란이 됐을까요? 알겠습니다. 폭로와 유출의 경계다. 김성환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유출이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를 지금 논란 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대화록을 외교관이 입수를 한 다음에 그걸 보는 것도 사실 부적절한 행위지만 그걸 야당 정치인한테 전화로 아니면 카톡으로 얘기해줬다. 그게 언론을 통해서 그대로 그 의원이 공개적으로 그 내용을 밝혔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동맹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역을 외부에 공개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말씀드리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방한해 주십시오 얘기한 게 무슨 굴욕 외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그동안에 외교할 때 다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방문해 주십시오. 국빈 방문해 주십시오. 이런 행위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게 왜 굴욕 외교라고 지금 얘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뭐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동맹의 균열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좀 홀대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이렇게 한미 정상 간 대화 내용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행위가 저는 이게 정치 금도를 넘어서는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외통이나 이런 거에 논의를 할 때 이 정도 내용을 논의하는 적도 별로 없지만 논의한다 하더라도 보통은 비공개로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갖고 나와가지고 다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이 과연 이게 용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아마 자유한국당이 펄펄 뛸걸요. 그러면 두 분이 약간의 시각 차이를 드러냈는데 정태근 전 의원은 폭로와 유출의 경계선상에 서 있는 것 같다. 강효상 의원의 그 언론의 공개 행위가. 김성환 평론가는 이건 당연히 유출이다. 불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유출 행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사안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왜 이렇게 크게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논란이 상당히 크게 되고 있단 말이죠.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 청와대가 미숙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이번 사건을 이렇게 키울 이유가 그게 없었거든요. 본질이라고 보세요? 그게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보세요? 이렇게 그거는 파문이 커진 것 원인. 저는 파문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파문이 아니다. 파문이 지금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문제를 왜 자꾸만 키워가냐 말이에요.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굴욕 외교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일 지금 벌써 벌어지는 일본에서 쭉 벌어지는 거 보면
아베가 트럼프에 대해서 정말 할 수 없는 것까지를 다 동원해가지고 극진하게 예우를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 여기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이 국내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이 과연 다음 달에 트럼프가 방한을 하고 그 이후에 있어서 정보 공유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든 거기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예, 일단 청와대가 이번 파문을 키우고 있다. 다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번 본질 자체가 논란이 안 돼야 될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거기는 한 청와대 말씀만 더 대응이. 드리면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으로서 이 정보를 취득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강효상 의원은 상당히 자신의 의정활동 능력, 자신의 정보 능력을 과시하다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정보를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방법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이게 꼭 기사화가 될 필요가 있는 기사다라고 하면 언론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회의석상에서 내가 밝힐 수 없는 정보에 의해서 들은 얘기인데 이러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안이 사실은 정부가 크게 무슨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거를 공격하는 강효상 의원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사태를 키워내는 과정, 이 정부 청와대가 대응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예, 김성환 평론가는 네. 이번 사안, 이번 파문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좀 굉장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는데요. 강효상 의원이 자기 의정활동 지금 홍보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 홍보 언론에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나서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그 행위도 부적절하고요. 이게 외교 기밀이 유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유출자가 누군지 찾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찾고 난 다음에 강효상 의원이야. 이 학교 동문 사이에서 이런 걸 얘기해줬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강효상 의원이 그냥 내가 사실 그때 판단을 좀 잘못했다 이러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대응합니까? 무슨 자가당착이니 아니면 이걸 알 권리니 이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지금 키워나가는 거는 청와대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차라리 이 문제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면은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판단을 좀 잘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기밀 유출 사태를 오히려 더 알 권리 문제나 논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아니라 전 자유한국당이라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말이죠. 김성환 평론가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 상황 보면은 지난 9일에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하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이거는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그런 행위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기사가 그 이후에 속보가 별로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된 것은 청와대가 감찰을 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들 전화기를 아마 다 수거를 해서 조사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밝혀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의 좀 근본적인 그 이유는 발단이 된 것은 저는 이른바 당리와 국익에 대한 어떤 분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것 또는 폭로한 내용이 사실은 이게 부정이나 비리와 관련된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3급 기밀이라고 구분이 돼 있긴 하지만 이 내용이 알려져서 아주 심대한 저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외교라는 게 상대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신뢰 문제에도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고 또 객관적으로 실정법적으로 기밀이와 구분돼 있는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실정법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이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심각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의 방안을 초청하는 것을 논의하는 거였잖아요. 내용만 보면 뭐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닌데 다만 저는 강효상 의원에게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강효상 의원이 알고 보니까 이게 외통위가 아니더라고요.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난히 관심이 많은지 취재를 열심히 한 거예요. 기자 출신답게. 열심히 했는데 다만 이건 분명히 강효상 의원도 알 겁니다. 이 내용을 공개했을 때 이게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인가. 이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폭로를 해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굉장히 저자세로 한번 좀 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폭로를 했을 때 이게 누구에게 좋을 것인가. 저는 한국당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강효상 의원 이름을 알리는 데 저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좀 본질에 좀 집중을 해보죠. 본질에.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법적으로 처벌 불가합니다. 이건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겁니까? 면책특권은 아니죠. 예. 이건 뭐 기자회견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소위 기밀의 요건에 관한 일단 그 처벌까지는 그 다음 문제고 네. 일단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이건 또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법원의 판단의 문제고 사법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그분까지 판례를 하니까. 얘기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예. 예. 판례인데 예. 처벌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불거진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강효상 의원한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폭로의 실익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폭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현 정부를 공격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춘호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혹시 강효상 의원이 이 내용을 공개를 한 것이 한미 정상회담의 무산을 노렸다 뭐 이렇게라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강효상 의원이 본인의 입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상상한다는 것은 이건 예. 정말 국익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윤춘호 시장님이 문제 제기한 실익이 무엇이냐? 저걸 왜 공개했을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굴욕 외교를 한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잠깐만 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굴욕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공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그렇죠. 예. 굴욕 외교라고 하는 것. 예. 그러니까 국월 외교라고 지금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과하게 이걸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강효상 의원의 자기의 어떤 욕심, 의정활동을 홍보하거나 자기를 홍보할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더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방금 전에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절차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한미 정상이 나눴던 대화 내용을 누군가 엿봤어요. 그 원래 볼 자격도 없는 외교관 아닙니까? 주미 대사만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그걸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야당 정치인한테 이런 걸 저기 얘기했어요. 원칙이 정해진 겁니까? 제가 오늘 기사를 쭉 한번 봤는데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도 이게 대사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사관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고위직 외교관들은 그 내용을 서로가 풀을 한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예. 본 거하고 좀 다를 수는 예. 있겠지만 대사관 직원들이 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화록 내용을. 물론 외교관들이니까 봤다고 쳐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게 바깥으로 새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미 정상 간의 대화를 누군가가 엿들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가 용납이 될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게요. 그러니까 아까 윤 실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금 공개한 내용의 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정상하고 멕시코 정상이랑 대화한 전체 통화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공개된 적이라고 하는 게 주체가 누굽니까? 트럼프 워싱턴 포스트가 공개를 했죠. 워싱턴 포스트 전문을 언론이. 공개해가지고 예.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아주 드물게 그거를 색출해내려고 백악관하고 외교부 직원들을 찾아내라고 난리가 났었지요. 아주 드물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2번씩이나 오는데 한국에 오냐 안 오냐는 관심거리고 취재 사항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강효상 의원이 외통위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미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어떻게 대접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나경원 대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국월 외교가 아니라 사실 국월을 해서라도 트럼프가 오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와 한미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 국월 외교라는 표현을 썼는지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지만 아마 당초에 강효상 의원이 얘기한 것은 우리 정부가 지금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지금 영향력이 떨어지는구나. 미국과 안 통하는 거구나.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했는데 저는 별로 적절치는 않다고 봐요.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그 통화가 7일날 있었고 9일날 그 얘기를 했고 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문제가 없다가 결국은 청와대에서 워싱턴에 있는 공사가 강효상 의원한테 그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게 다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하냐 이거예요. 제가 강효상 의원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강효상 의원도 별로 적절하게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 때문에 한미 간의 정보공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수준급에 있는 정부 같으면 이 사건 처리를 잘해야지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마치 지금 알려진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그 내용이
한미 두 정상 간에 실제로 오간 대화 내용인 것처럼 단정하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강유상 의원에게 정보를 전달했다고 시인한 그 외교관의 이야기를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거든요. 통화 사실 아마 시인했을 테고요. 틀림없이 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나눴을 겁니다. 나눴다는 정도를 시인했을 거예요. 그것이 물론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게 감찰 문서로 과정에서 내용까지 얘기했겠죠. 내용까지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내용에 예. 그걸 전달받은 강효상 의원이 기자들에게 표현할 때 또 다른 식으로 말할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두 정상 간에 오갔는가 하고 강효상 의원이 폭로한 내용이 상당히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표현을 쓰고 있을 거예요. 사실 무근이다. 그런데 청와대 조금 이따가 그 부분 한번 저희가 따져봐야 돼요. 청와대의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청와대도 사실 이번 사안에서 뭔가 말이 좀 꼬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가 없는데 사실 무근이다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청와대 그 대응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고요. 윤철원 실장님께는 이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 내용을 우리 윤철원 실장님이 입수했어요.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해서 알게 됐고 보도국 차원에서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 기사를 쓸까요? 안 쓸까요? 이 정도 사안. 어쨌든 간에 이거는 청와대와 백악관이 브리핑했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아마 저런 식의 질문 내지는 그런 질문 저 스스로에게 던지면 제가 저 자료에 입수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많이 고민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기자로서는 썼을 겁니다. 기자로 썼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강효상 의원 같은 저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통화 내용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마 이런 분석까지도 그 기사를 썼다고 한다면 그런 그렇죠. 내용까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보강 취재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관련한 내용들 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워낙 내가 어느 정상과 전화 통화를 했다. 좋은 얘기를 나눴다. 나한테 뭐라고 좋은 말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공개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외국 정상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는지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그 내용보다는 워싱턴 포스트가 말이죠. 2018년 1월 20일 이건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한 건데 남북대화 환경 조성한 것은 자신의 공로라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통화해서 요청했다. 2018년 1월에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크게 보도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미 정상간의 전화통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했단 말이죠. 자,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으로. 강효상 의원이 이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이 통화 내용을 알려준 사람은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뭐 고위직 외교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고등학교 후배고 여기까지는 이제 알려졌습니다. 강효상 의원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것은 공익 제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한 거고 정당한 의정 활동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무슨 얘기냐? 한미 정상간의 전화 통화 내용은 3급 국가 비밀에 해당한다. 이것은 국가 기밀을 유출한 행위다. 법적으로 처벌까지 가능하다. 유출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출하도록 강효상 의원이 압력을 가했다면 이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3시에 민주당이 고발장 낸다는 겁니다.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윤철원 실장께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분명히 강세를 펴고 있어요. 강공을 펴고 있는데 청와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된 계기가 알고 봤더니 청와대의 감찰. 이 일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들의 전화를 다 조사를 했고 그래서 그 찾아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그게 오히려 공무원들 겁박한 행위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앞서 제가 비유해서 표현드렸지만 정상회담 대화록을 누군가 받거나 아니면 엿들었어요.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처음에 그 보안이 보호되어야 될 그 순간 이미 1차로 한번 빠져나가면요. 그건 이미 보안이 깨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거 비밀을 지켜주겠지. 이걸 기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나간 거예요. 정상회담 대화록이 나간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유출자가 누구야 찾는 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관들을 조사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누가 유출했는지가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유출자를 찾는 과정을 그걸 마치 공익제보한 사람이 그렇게 그 사찰을 당한 것처럼 표현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정부 부처 공무원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바깥에 만약에 유출이 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차원하고 외교 문제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일반적인 기밀 유출하고요. 외교상 기밀 유출하고는 형량도 한 2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 다른 차원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왜 자유한국당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전혀 다른 차원인 것처럼 얘기하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걸 갖고 있고 또 외국에서 언론들이 보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국회의원이면은 차라리 언론한테 줬어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언론 윤리로서 언론이 추가 취재를 하거나 이거의 대화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에 부합한지 확인 취재를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된 거하고 그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그대로 국회의원이 폭로를 하듯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선일보 편집국장까지 지냈죠. 아마 강효상 의원이 워싱턴 특파원도 했고요. 그러면 김성환 평론가는 언론에 줘서 기자들이 이걸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게 했다고 한다면 좀 다른 차원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언론이 이 기사를 썼으면 청와대가 저렇게까지 강경한 대응을 했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 세게 소위 핸드폰 전부 다 이미 제출받아서 포렌식까지 한 이유는 한미 정상회담 정상 간의 통화가 유출됐다는 것 때문이 아니고 누군가 외교부 내에 지속적으로 야당에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5월 말에 사실은 요청을 했는데 트럼프가 거절해서 다시 6월 달에 오기로 한 것.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국익에 심각한 내용일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지금 국익에 심각한 내용이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왜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하고 있는 외교부 관리 중에 일부가 야당한테 계속 정보를 주고 있는가. 그거를 누군가 색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포렌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포렌식을 하는 방식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얘기는 충분히 된 것 같은데 강효상 의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누군가 정보를 준 것 같다. 강효상 의원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도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데서 공개한 적이 있어서 이 강효상 의원의 이야기를 다른 겁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시간으로는 10시쯤이죠. 통화를 했는데 상당히 난기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제재 해제는 미국의 종전의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올렸다는 얘기를 제가 오전 한국 시간 12시 베트남 시간 오전 10시에 들었습니다. 1박 2일의 한미 정상회담도 이런 짧은 사례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11일 날짜도 일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강효상 의원 얘기를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뭐 해석의 영역이니까 저희가 팩트, 저런 내용까지 그 해당 외교관이 줬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확인한 내용이 아닌데 어쨌든 강효상 의원은 줄곧 남들은 잘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갖고서 첩보를 갖고서 이야기를 했다. 이 얘기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요. 청와대에서는 이것은 기밀 유출 행위다. 법적으로 처벌까지 가능하다. 민주당이 대신해서 고발장을 현재 낸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입니다. 공익제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건 법적인 검토를 해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아까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만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내용? 그런 건 확인할 얘기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만났다 안 만났다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얘기고. 민주당 저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춘호 실장님? 그 현재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함된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거는 이제 원칙과 법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 강공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 정상화라고 하는 현재 이인영 원내대표의 지상과제는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저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할까? 뭐 이것은 청와대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나온 결과 아니겠어요? 특히 이인영 의원, 강효상 의원을 이제 고발까지 한다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고 특히 당정청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한미 두 정상 간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가 흘러나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내용 자체의 심각성은 둘째로 치더라도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숨기려고 하는 정보를 알려준 것이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에는 제한이 없어요. 국민 알 권리가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까지는 금지된다고 하는 법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권리도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보면요, 국가 기밀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느 시점까지는 어떤 내용이 알려지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익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 이 공동체 모두의 어떤 합리적인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이를테면 이제 이번 내용건이 과연 국가 기밀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국가 기밀이라고 지정된 것들을 유출하고 폭로하는 행위 자체는 분명히 처벌받게 돼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예, 그건 뭐 청와대 설명이 맞겠죠. 한미 정상간의 전화 통화 내용은 뭐 3급 국가 비밀이라고 청와대가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유출한 외교부 관리는 당연히 처벌이 되는데 강효상 의원을 처벌하는 문제는 실제로 재판에 가봐야 하는 문제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국가기밀의 요건을 점점 더 강화했거든요. 과거에 우파 정부에서 소위 자익사범들을 주로 처벌하는 방식들이 이 국가기밀에 대한 유출 처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강화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국가기밀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그 정보를 전달한 사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우리 대통령이 방문을 요청했고 트럼프가 거절했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트럼프가 화웨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중국 화웨이 제품에 쓰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도 동참해달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을 못했다더라.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만약에 유출시켰다.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죠. 근데 얘기한 당사자도 대통령이 요청을 했고 트럼프가 거절을 했고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청와대하고 민주당에서 일을 키우는 방식이 뭐냐면 결정적으로 국익에 위반되는 일을 했다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결정적으로 그게 국익에 위반된다는 핵심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한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고 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전부터 계속 그래 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정말 우려한다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키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좀 더 세련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야권에 대한 공세지요. 야권에 그리고 대한 계속적으로 강효상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이 문제 제기 말고 대통령 주변 관련된 얘기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강효상 의원이 하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나 폭로성 얘기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긴 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김성환 평론가와 정태훈 전 의원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이번 일을 어떤 대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대응, 그것이 오히려 이번 파문을 키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게 정태훈 전 의원의 생각이시고 김성환 평론가는 본질적으로 이번 사안은 강효상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뭐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죠. 우리가 왜 외교문서를 한 30년 동안 공개하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 간 대화록이 왜 바깥에 공개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정상 간 대화는 우리 1.1억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어떤 표현과 뉘앙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밀로 보는 것이고요.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파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과연 국회 정상화 협상에는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자유한국당에 속해 있는 윤상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이죠. 윤상현 의원은 친박 핵심으로 분류됐던 인물이죠. 그런데 강영상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밝혔어요. 당파적인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은 결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얘기도 한번 보여주세요. 홍준표 전 대표는 윤상현 의원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국익 운운하며 비난하는 행태는 정상적이지 않다. 도와주기 싫으면 자중이라도 하시기 바란다. 오히려 윤상현 의원을 비판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